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림기사 시험에 필요한 하층 식생 구분, 이제 2022년부터는 나무만 나오는데 이 하층 식생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물풀의 나무죠. 현장에서 대부분 볼 수 있는 것은 다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 물풀의 나무하고 되게 물풀의 나무의 특징적인 것이 여기 잘 보시면 잎이 제일 큰 잎이 하나 있고 옆에 이렇게 작은 잎이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직 깃털 모양은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상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기수 이렇게는 불러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잎이 이렇게 5개, 7개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나는 게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 물풀의 나무는 염료로 많이 쓰죠. 이제 물을 푸르게 만든다, 물을 파랗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풀의 나무로 부르고요. 자, 여기 다양한 잎, 여기 지금 7개까지 난 거죠. 물풀의 나무 잎. 그래서 물풀의 나무보다는 들매나무가 큰데 현장에서 들매나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기 양산이나 아마 진안 정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양산 쪽에, 양산은 가봤어요. 제가 진안만 못 가봤지. 양산 쪽에는 이제 그때 식생까지 구분을 상세히 할 기회가 없어서 시험장 근처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구분을 들매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변에는 들매나무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립중앙과학관에 보관되어 있는 들매나무 표본이라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같이 들고 왔는데 잎이 어떻게 생겼나요? 뾰족하게 생겼죠.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풀의 나무 잎이 둥그렇다면 이 들매나무 잎은 이제 뾰족하게 생긴 것이 특징이고요. 물풀의 나무하고 들매나무하고 연결이 잘 안 되죠. 다만 물풀의 나무 속에 속하는, 이 들매나무 속에 속하는, 같은 속에 속하는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 물풀의 나무, 물들매나무, 들매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풀에, 물들매, 들매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이 쭉 부드럽게 되죠. 물풀에, 물로 연결이 돼서 물풀에, 물들매, 그리고 들매나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이름 같지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조금 기억하기가 좋죠. 이렇게 이제 잎끝이 삼지창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식물도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여기 생강 같은 향이 납니다. 그래서 잎의 끝이 이렇게 삼지창처럼 갈라져 있는데 봄에는 연한 초록색이죠. 연한 초록색이었다가 여름에 이렇게 진하게 납니다. 근데 콩가식물하고 이제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 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덩굴이 아니고 그냥 나무기 때문에, 관목 종류이기 때문에 잎을 조금씩 딱 찢어가지고 씹어보면, 신농씨가 그랬대죠. 다 하나하나 맛보느라고 풀을 좋아하셨나 봐요. 소처럼. 그 중국 고사에 나오는 분이죠. 그렇게 이렇게 씹어서 이제 시험장에서 씹어봐도 되냐? 씹어봐도 됩니다. 아니면 잎을 이제 손으로 뭉개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생강 같은 냄새가 납니다. 생강처럼 진하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 주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주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주맥 옆에 있는 이게 이렇게 이제 측맥이 갈라지는데 사실 이 식물은, 이 생강나무는 이 측맥이, 자 보세요. 주맥이 하나, 둘, 3개가 있고 이렇게 측맥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맥이 3개로 갈라진 잎은 엽신 중에서도 좀 드뭅니다.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삼지창처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봄에 새로 나는 잎은 이 부분이 아주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으니까 구분에 좀 유의하시고요. 얘는 이제
그 청가시하고 청미래덩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잎이 반짝반짝하죠. 잎이 반짝반짝해요. 여기 잘 보시면 덩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잎이 이제 청가시 덩굴이 뭐 잎이 약간 뾰족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청밀에도 잎이 약간 뾰족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잎이 뾰족하다 아니다로 구분하기는 약간 어려워요. 다만 이 강릉 지역에는 거의 그러니까 이 청밀의 덩굴이 많고요. 청가시 덩굴은 조금 더 잎이 이렇게 쫄빗하게 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애매하게 긴 경우가 사실은 약간 문제겠죠. 애매하게 긴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런 게 약간 문제고요. 보시면 잎이 반짝반짝해요. 봄에 특히 봄에 강릉에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잎이 많고요. 잎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생겼습니다. 사실 이 청밀애나 청가시는 나무로 분류하진 않아요. 이제 원래는 이제 나무가 되진 않는데 이제 수목도감에 이제 여러 해 살이 풀이어서 덩굴 부분이 위에 올라와 있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잎이 나니까 수목도감에 같이 실려 있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무를 분류할 뿐 진짜 나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덩굴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다만 여기 보시면 이 청가시 덩굴과 청미래 덩굴이 이제 약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잎이 이렇게 뾰족하게 그냥 강릉에는 청가시 덩굴이 없으니까 그냥 강릉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청미래 덩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얘는 청가시 덩굴인데요. 잎 끝 부분이 여기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죠. 근데 청미래 덩굴은 어때요? 이렇게 살짝 말려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게 구분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잎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뭐다? 청미래 덩굴이다. 청가시 덩굴 잎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죠. 약간 달라요. 자, 여기 이제 청미래 덩굴, 청미래 열매입니다. 보통 우리가 식물의 사진을 찍을 때 꽃이나 열매를 반드시 찍죠. 밑에 이제 뭐 고사리 이런 것도 눈에 보이고 다른 풀 종류도 눈에 보입니다. 사진에. 여기 이제 청미래 덩굴입니다. 다 똑같이 청미래 덩굴. 특징적인 것이 잎이 반짝반짝 빛난다. 자, 이거는 다래인데요. 다래. 사실 이 가지가 이제 덩굴처럼 보이지는 않죠. 근데 여기 사진상으로는 근데 여기 다래 덩굴이 여기 이 덩굴 이 줄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잎이 있는 잎자루의 색이 독특하죠. 잎자루의 색이 독특합니다. 잎자루의 색이 아주 독특하고요. 이제 잎 모양은 사실 이렇게 생긴 잎이 뭐 나뭇잎이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죠. 청미래가 사실 반짝반짝하고요. 이 다래 덩굴은 사실 약간 상처도 입고 이렇게 뭐 이렇게 느낌상으로 본다면 청미래가 그냥 아가씨 같다면 이 다래 덩굴 같은 경우는 시골 총각 같이 터프한 뭐 상처를 입든지 말든지 금방 회복되는 이제 그런 요거 이제 이 잎이 약간 이제 독특한 이제 시큼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잎자루가 이렇게 붉은색이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진한 색을 표시했던 건데 약간 위치가 옮겨갔네요. 자, 전체적인 수형이 이제 덩굴이니까 이제 요 덩굴에 맞춰서 이제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아마 3회차 때 강릉 지금은 시험장이 옮겨졌어요. 이제 9월 달에 달의 덩굴 강릉 9월에 찍은 그때 찍은 달의 덩굴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려 있는 가지들이 보였죠. 붉은색 잎자루가 특징적인 달의 덩굴입니다. 달의 덩굴. 붉은색 잎자루가 특징적인 달의 덩굴이고요.
자, 여기 보이는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시골 총각이 군대 갔어요. 시골 총각이 군대를 가서 스포츠 머리를 단정하게 한 이제 그런 군인 같은 군인 머리가 어떻죠? 근데 만져보면 까칠까칠한가요? 보들보들한가요? 사람마다 다르죠. 이렇게 이제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난다 그래서 윤생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잎을 이렇게 보시면 잎은 되게 보들보들합니다.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이렇게 둥글게 난 낙엽송이 잎이고요. 옆에서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좀 마치 뾰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 뾰족하진 않고요. 보들보들합니다. 여기 이제 잎이 3개인 것이 있죠. 자, 소나무의 잎이 3개라면 산에서 보이는 이렇게 소나무의 잎이 여기 엽속이라고 하죠. 하나, 둘, 3개면 리기다 소나무, 하나, 2개면 소나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학명이 달라요. 학명이 어떻게 다르냐면 피누스, 뾰족한 것.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중성형 어미죠. 피누스. 덴시플로라가 소나무, 피누스 리지다가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리지다, 뻣뻣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뻣뻣한, 리지드, 이제 엄격한, 뻣뻣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엄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단어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 잎이 약간 뻣뻣한가요? 소나무 재질이 뻣뻣한가요? 어쨌든 무엇이 뻣뻣해도 뻣뻣하겠죠. 이게 만약에 5개라면 뭐예요? 스트로브 잣나무 또는 잣나무가 되는 거예요. 2개 소나무, 3개 리기다, 5개 잣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잘 보시죠. 산철쭉과 철쭉은 구분하셔야 돼요. 산철쭉, 우리 조경육으로 심는 거를 그냥 산철쭉으로 기억하시고요. 철쭉은 산에 나 있는, 우리 산에서 야생으로 나는 얘를 철쭉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분이 선전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별이 5개. 침대 얘기인가요? 자, 우리는 잎이 5개. 5개 잎이 둥그런 잎이, 자, 물풀나무 잎 같기도 해요. 사진으로 보니까 둥그런 잎이 이렇게 5개 돌려나면서 나면 산에서 낳는 철쭉이다. 산철쭉 아니고 뭐예요? 철쭉이다. 자, 진달래 잎은 뾰족해요. 산철쭉처럼. 자, 요거는 철쭉입니다. 얘는 조경용으로 심는 이게 잎이 뾰족한 산철쭉입니다. 요거 2개 구분해 주시고, 산에 이거 없습니다. 산에 산철쭉이 없어요. 자, 잎이 5개 철쭉이고요. 자, 여기 진달래, 이거 진달래인데 가을 우리 3회차 시험에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잎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강릉에서. 그리고 자, 이게 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 만개한 진달래 꽃 또는 철쭉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다르겠죠. 자, 끝까지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잎이 5개 철쭉. 왜냐하면 잎이 뾰족한 진달래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진달래 철쭉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잎이 다르죠. 이게 뭐라고요?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도 잎이 5개씩 나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하게 5개씩 이제 묶여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철쭉은 그냥 5개씩 엮여 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까 요 옆에 있는 게 철쭉, 요게 같이 본 게 진달래. 자, 철쭉과 진달래. 이 친구들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잎이 4개, 자, 더덕인데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올해부터는. 산에 가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도라지, 이제 올해부터 시험에 안 나오고 2022년부터 도라지 잎 약간 독특하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그냥 가시는 게 낫겠죠. 이건 잔대입니다. 잔대. 예전에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고요. 요거 강릉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틀리는 거라고 보여지면 돼요. 나무 중에는 귀하중이 드문데 우리 그
나무 중에 귀화중이 있습니다. 그게 요건데요. 쌀이 중에서 족제비쌀이 이걸 뭐라고 쓰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아까시나무 이렇게 써요. 아니에요. 가시 없고요. 이게 이제 족제비 꼬리처럼 보여요. 열매 달리고 이러면.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시나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착각하지 마시고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구분해서. 가시 없는 아까시 족제비쌀이, 가시가 없으면 족제비쌀이, 잎이 많아서 아까시나무라고 헷갈릴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보시고 아까시나무가 아니고 족제비쌀이. 꼭 기억하세요. 아까시나무가 아니고 족제비쌀이.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예. 이건 참쌀입니다. 참쌀이 잎이 뾰족하지 않아요. 근데 잎이 뾰족하면 뭐라고요? 초록쌀이. 잎이 뾰족하지 않고 둥글둥글하면 참쌀이. 헷갈리시면 그냥 쌀이나무라고 쓰셔도 돼요. 쌀이 속에 속하는 거니까. 레스페데자 비콜라 이제 이런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나무로 분류하셔도 돼요. 자, 초록쌀이 뾰족하죠. 자, 고로쇠나무. 자, 삼신. 신나무 엽씨는 3개. 오고 고로쇠나무 엽씨는 5개. 주맥도 하나, 둘, 셋, 넷, 5. 자, 그러면 그 신나무의 주맥은 몇 개일까요? 예, 당연히 3개겠죠. 자, 단풍나무는 7개. 그래서 삼신, 오고, 칠단. 단풍나무입니다. 많이 보신 거죠. 네, 잎이 비슷하면 단풍나무 이렇게 보고 기억하시고요. 자, 삼신, 오고, 칠단 했으면 이제 당단풍 나와야 되겠죠. 당단풍 어때요? 오, 예, 얘가 신나무예요. 엽신 3개. 예, 당단풍. 그래서 엽신의 개수에 따른 단풍나무의 종류 삼신, 오고, 칠단, 구당, 11 섬단풍 나무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이제 그 외의 단풍나무들도 이제 여러 개 있죠. 당단풍 나무 잎이 9개, 7단 구당, 7단 구당. 자, 북나무입니다. 북나무 여기 줄기에 날개를 달았네요. 줄기에 날개가 없으면 온나무, 줄기에 날개가 있으면 북나무. 자, 북나무 요건 이제 가을에 찍은 겁니다. 북나무. 이거 노간주 나무입니다. 가시 되게 뾰족합니다. 이제 지금 옛날 시험장 얘기니까 약간 무시하고요. 이 가문비 나무의 처진 잎처럼 따갑지만 가문비 나무보다는 사실 약간 부드러워요. 자, 그리고 이게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잎이 아주 따갑습니다. 네, 뾰족하고 따갑습니다. 삽주라는 건데요. 이제 풀이죠. 예, 약초로도 많이 쓰이고 한데 이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2022년부터는 삽주. 얘는 이제 둥글레죠. 차로 마실 수 있는 둥글레. 둥글레차 많이 마시면 머리가 빠진다는 속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둥글레차 많이 안 좋아하는데요. 둥글레입니다. 잎이 나란히 맥입니다. 좀 드물게. 자, 요건 이제 제가 마지막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삶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또는 식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보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나무만 나오니까 산림기사가 나무만 구분하면 되지, 아닙니다. 식생조사 해야 될 일이 산림기사 업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산림기사가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이렇게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식물들, 사실 도입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경종은 이제 그렇지만 우리 산에서 볼 수 있는 나무와 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되게 보람 있는 일이죠. 그리고 강릉에 있는 모든 하층 식생들을 여기다가 다 올려놓고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많아서 겁이 덜컥 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2022년부터 시험에
풀이 안 나오는데도 이제 나무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청미래 덩굴은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수목도감에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이 풀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풀이든 나무든 하나 두 개 같이 알아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산림기사 공부할 때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시험에 합격하고 공부하라 이렇게는 얘기해요. 근데요, 식물에 대한 공부만큼은 붙고 나서도 당연히 공부해야 되지만 붙기 전에도 평상시에도 산림기사를 공부하기 전에도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부가 조금 더 즐거워지실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잘 보시고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청송, 양산, 여기 진안 이런 데 식생들까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산림기사, 산림기술사, 제가 뭐 산림기사까지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거는 사실 좀 그렇고요. 현장 실습 가고 싶으신 분,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나중에는 기회를 좀 잡아가지고 현장 같이, 그러니까 수목 구분이나 이런 거 현장 실습 이렇게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산림기사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희망자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이러면 제가 인원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오프라인 수업들을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수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 관계로 이제 기술사 수업이나 이런 거는 무료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산림기사 시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